네, 제가 이번에는, 그동안에, 유럽 출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, 유럽 및, 우리나라, 그리고 또 각 국가별, 제조업 혹은 비즈니스, 현황 및, 진출 전략, 혹은, 제가 이제 느낀, 현실 등등에 대해서,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. 어, 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장에서 느끼는 혹은 현장에서 체험한 가장 그 생생한 혹은 피부에 와닿는 혹은 죽느냐 사느냐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겪은 혹은 느끼는 생생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는 이 제가 지금 코트라 정보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또 제 의견도 말씀드릴 건데, 어,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그 유럽은 음, 핵심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정체 내지는 네, 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죠.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국제 정세나 경제나 모든 게 혼자서 갈 수 없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, 미국이 이제 세계대전, 1차 대전, 2차 대전에서 그 일본이 평양 전쟁에 참전하면서 일본이 참전한 이유는 주로 이제 크게는 미국이 그 석유 수출을 중단하면서 등등 또 석유 확보를 위한 이제 동남아 석유 시설 확보를 뭐 인도네시아, 필리핀 뭐 등등이겠죠. 를 하면서 속된 말로 미국의 선빵을 날린 거죠. 그 선빵을 날리면서 미국이 드디어 이 독일과 더불어 이 태평양 전쟁, 즉 세계 대전에 참전하게 됐습니다. 동시편전이죠.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국수주의 혹은 뭐 어떤 자국의 발전에 집중했던 것이 이제 세계화로 뻗쳐나갔죠. 군의 지난 그 15년 동안, 크게는 한 2, 30년 동안 국제화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. 미국이 주도하는 그 세계 패권 경쟁에서 파운드화에서 달러화로 기축통화가 바뀌면서 미국은 끊임없이 화폐를 발행을 하는 국가가 됐죠. 자, 첫 번째, 이 전쟁을 통해서 세계의 무력, 군사 패권을 쥐고, 둘째로 이 화폐라는 특히 이제 근본이제죠. 브레튼 우드 체제 닉슨 전까지는 금과 달러가 등가 교환이 되다가 월남전 때문에 에이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근본이 이제 폐기를 해버렸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 국가의 그 석유와 달러를 이제 교환하면서 또 페트로 달러죠. 사우디를 꼬신 거죠. 야, 어? 내가 너 국방을 지켜줄 테니까 너는 대신 결제를 달러로 해야 돼. 등등등등. 이렇게 하면서 한쪽으로는 무력을 쥐고 한쪽으로는 재력을 지면서 또 한쪽으로는 달러를 끊임없이 발행을 하면서 즉 돈과 권력을 무력을 쥐고 있는 국가가 됐죠. 그런데 어떤 국가가 생겨났었죠? 첫 번째로는 소비에트 연방, 막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발굴의 혁명가,
마르크스와 이론가죠. 어떻게 보면 그거를 실천화시킨 레닌이 등장했죠. 그러면서 이제 레닌이 소비에트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또 사회주의 체제로 가다가 이제 스탈린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히틀러와 맞먹는 또 독재자가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경제를 실현 나갔죠. 그러면서 이제 양극 체제가 된 거죠. 그러다가 또 누가 등장했죠? 중국이 등장했죠. 이러면서 뭐 닉슨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뭐 핑퐁 외교라 그래서 뭐 중국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전략적으로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간 거였죠. 형식적으로는 뭐 응? 어, 세계의 경찰 뭐 등등등 뭐 하지만은 그래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죠? 중국이 컸죠. 그 중국이 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는 어, 미국 대빵 일국 체제로 가다가 이제 중국이 올라왔죠. 이 속에서 뭐 트럼프가 됐건 누가 됐든 간에 이제는 어, 이제 또 지난 몇십 년 동안의 미국 국제화에서 이제는 자국 중심주의로 미국은 가고 있습니다. 당연히 따라서 그 유럽도 뭐 연합과 단결만 좀 가다가 안 되겠으니까 그냥 EU를 결성한 거죠. 유로 단일 통화 체제를 갖췄고 영국은 뭐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것 같이 이상한 짓인데 아무튼 뭐 튕겨나가 버렸고 그 역사 속에서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독자 생존 시대로 들어가는 초기 단계로 들어갔습니다. 즉 달러 패권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고 이제 유럽도 EU라는 그 공동 체제를 만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또 독자의 생존 체계로 들어가고 있고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국제화의 시대에서 각자 생존의 세대로 들어갔다. 또한 이 각자 생존의 시대에서 이제 각자의 어, 독자적인 혹은 말 그대로 그 이합 집산 시계 혹은 선택적인 전략 속에서 전략적 제휴, 전략적 동맹 또는 헤어지고 무너지고 뭐 인간사나 국가사나 비슷한 거죠. 흘러갔습니다. 즉 다시 초점은 이제는 국제화의 시대에서 국가 생존의 시대로 들어가는 초기 단계다. 그 초기 단계에서 유럽이 직면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직면하는 가운데서 제가 지난 그 몇 개월 동안 거의 매달 유럽을 방문했어요. 전시회를 많이 갔습니다. 이제 혹은 어, 비즈니스 파트너들하고 어떤 그 협상을 혹은 어, 제안을 하고 뭐 그런 걸 한 거죠. 근데 그 속에서 일단은 제가 프랑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형인 독일에 대해서도 하고 한 나라들도 조금씩 해보겠습니다. 이제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미국이 의해서 주도되는 그 국제 공동 체계가 아, 이제는 독자 생존 시대로 들어갔다. 이제 그 속에서 어, 이, 이 시기에 프랑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떤 그 제조업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이 프랑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실업입니다. 제가 느끼는 거죠. 그 실업도 음, 이 뭐 어느 나라나 실업이 있죠. 또 어느 나라나 뭐 그 실업이 큰 문제이고요.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거의 그 젊은이들이 거의 100% 취업률이죠. 자발적 그 히키코모리 뭐 자발적 실업자들도 당연히 있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인구가 줄다 보니 어 뭐 계속해서 예,
사람은 필요한데 사람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에 기업체들이 입도 선배죠. 그냥 미리 대학교 다니는 애들 뽑아가지고 가죠. 그런데 이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프랑스의 실업 문제는 저는 이민 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. 즉, 이제 필리핀이나 혹은 이 동남아시아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층들이 많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국 내에서 평균 연령이 워낙 낮다 보니 그냥 끊임없이 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프랑스는 어떤가요? 프랑스는 끊임없는 공급이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옵니다. 그냥 무작정. 난민들이죠. 그리고 과거에 뭐, 이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문호를 열면서 쏟아져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랑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은 거의 한 70% 심각한 경우에는 가 흑인, 황인, 비코카서스죠. 그러니까 비백인류가 많아요. 근데 또 재밌는 게 말은 다 프랑스예요. 이거 뭐 재밌는 얘기를 해보죠. 과거에 그 프랑스가 그 식민지를 많이 했죠. 영국도 그렇고. 그런데 영국 식민지였던 곳은 뭐 영연방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그 어떤 그 떨어져 나가는 경향이 많았는데 독일은 더했고요. 프랑스 식민지였던 곳은 계속 프랑스 문화권에 남아 있어요. 재밌죠? 그 프랑스 뭐 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인본주의적이죠.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죠. 그것도 저렴한 평가의 인력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. 자, 결국 이 프랑스는 이 실업과 난민, 이민이라는 것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실업군들이 취직할 의향이 뛰어난 거냐? 아닙니다. 프랑스는 그런 말로 자르기가 엄청 어렵습니다. 그래서 기업체들이 너무 자르기가 어려우니까 잘 안 뽑아요. 미국은 어떻죠? 자르기도 쉽고 취직하기도 쉬운 그런 나라가 됐죠. 일본은 어떻죠? 평생 고용제죠. 되게 변하고 있지만은. 자, 자르기도 어려운데 더한 게 뭐냐면은 실업급여 제도가 유럽에서도 가장 관대합니다. 그래서 뭐냐면은 회사를 잘려도 최대 1,300만 원을 한 달에 받아요. 그러면서 27개월까지 몇 년 받는 거죠? 3년, 12개월이니까 3년까지는 아니고 2년, 2년 반. 그러니까 이게 뭐죠? 이 소리가 뭐냐면은 회사를 잘리면 회사를 취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는 남부가 좋습니다. 남부의 그 뭐 지중해, 풍, 마르세유 뭐 그런 데 가서 이제 즐기는 거죠. 뭐 바닷가에서 누워 앉아 있어도 한 달에 1,000만 원씩 들어오는데 누가 일을 하고 싶겠어요. 자,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최저임금도 높습니다. 또 사회보장세라고 그러죠. 사회복지기금도 높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정부가 실업급여를 줄이려고 하고 또 수급기간도 단축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노동계하고 청년층에서 대대적인 반발이 일어났죠. 아니, 여태까지 잘 받았는데 왜 이래? 정부가 문제야! 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파업이 일어나는 거죠. 이러니 그 대기업 경쟁력, 국가 경쟁력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상당히 큰 저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
제가 이제 베트남 같은 데를 가보면은 엄청 일 열심히 해요. 사람들이. 그리고 엄청나게 또 잘해요. 뭐 베트남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잖아요. 그런데 임금은 뭐 상대적으로 낮죠. 그런데 또 사람들은 젊어요. 이러니 국가가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. 필리핀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젊은 층은 많은데, 이것도 이제 문화적 경향이 있는데, 이게 소수의 지배층이 아주 소수입니다. 그래서 이제 임금을 거의 그 몇십 년 동안 안정화시킵니다. 저임금 안정화죠. 이 속에서 또 이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매뉴얼대로 사회 시스템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. 자국의 노동력에 의해서. 그런데 지금 프랑스는 자국의 노동력을 쓰자니 기존 시스템이 너무 느슨하게 또는 너무 파격적으로 노동자한테 유리하게 만들어 놨고 또 그렇다고 이걸 한꺼번에 변화시키자니 힘들고 삐거덕 가는 거죠.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. 뭐 그렇다고 이 시스템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. 미국을 보십시오. 이 소수는 엄청 잘 사는데 그 일부는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못 산다는 건 아닙니다. 미국은 저도 뭐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제가 다니던 시대에는 뭘 하든 간에 열심히 하면은 최소한 먹고 살았어요. 뭐 그것은 어떤 미국이 달러를 끊임없이 생산하면서 그 자국의 어떤 그 웰페어죠. 복지, 뭐 사람의 어떤 수준 높인 결과도 있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뭐든지 열심히 하면은 뭘 하든 어, 최소한 중하 정도는 살았습니다. 한국과 좀 틀렸죠. 뭐 그 당시. 그런데 어, 말씀드렸지만은 어떻든 간에 미국은 부의 집중화가 있습니다. 계급이 있습니다. 당연히. 이 계급 속에서 어,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르기도 쉽고 취업도 쉽게 갈 수 있는 이 사회적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. 뭐 그것이 저는 좋다고 보진 않습니다. 자본주의의 가장 나쁜 형태가 되는 거죠. 유럽은 특히 프랑스는 그러한 자본주의 병폐들을 끊임없이 고쳐나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어떤 국가가 인간의 최소한의 어떤 삶,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,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뭐 영국같이 요람에서 무덤까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영국도 좀 변했지만 아무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죠. 끊임없는 정반합, 끊임없는 그 자기 혁신, 자기 출혈, 끊임없는 그 수술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간 거죠. 그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가 아닙니다.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노력 가운데서 저는 이것이 발생된 사회적인 어, 어떤 그 시스템상의 결과라고 봅니다. 그렇다고 저는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은 안 합니다. 다만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낳은 결과물로서 이제 프랑스는 이런 극단적인 실업과 이민 문제에 직결해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